지금부터 20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업에 앞서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을게요. 이래 됩니다. 삼각함수는 부분적으로 점대칭성, 그 다음에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의역 전체적으로 볼 때 사인과 탄젠트 함수는 원점에 대칭되어 있는 형태, 즉 기함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즉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지만,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 즉 우함수로서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인 탄젠트 함수도 부분적으로 제한된 정의역을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점대칭성이 아닌 선대칭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코사인 함수 자체는 원점에 대칭되어 있지만 얘 또한 정의역을 제한 둠으로써 점대칭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SY 평면상에 자, 이거 그리면서 아예 처음부터 사인 함수 그래프 한번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y=1이라는 점선을 긋고요. 그 다음 밑에 y=-1이라는 점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니까 0에서 2파이를 우리가 한 주기로 잡고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런데 이때 더불어서 이렇게 먼저 좀 설명도 하고 갈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주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런데 이 기준되는 주기 범위, 즉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는 0에서 2파이까지에서 한 주기 범위로서 기준되는 주기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를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x 그래프를, y sin x 그래프를 기준되는 한 주기를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에서 얼마예요? 2분의 5파이까지로 잡아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하면 얼핏 보면 코사인 그래프 형태가 나오거든요. 물론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관계는 특히 사인 그래프를 H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시켜버리면 코사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대칭 이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는 형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되는 주기 한 주기 범위를 잘못 잡아버리면 모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기성도 중요하고 주기값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주기함수의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에서 주기성을 의도적으로 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잡아내고 좌측 우측으로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기하고 주기함수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학생이라면 문제를 잘못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칭해 주시고요. 자, 주기와 주기함수도 중요하지만 그 주기함수에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먼저 그것을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0에서 2파이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요걸 2파이. 무조건 0에서 2파이를 4등분 하세요. 4등분. 요거는 파이고요. 요거는 이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요게 이제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사인 그래프 요렇게 하나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좀 제안할게요. x가 0 이상이고 파이 이하일 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y 이꼴 sin x의 그래프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x 이꼴 2분의 파이에 대하여 선대칭되어 있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x를 2분의 3파이까지만 생각하게 되면 이때의 y 이퀄 sin x 그래프는 파이네요. 그죠? 파이 지우겠습니다. 파이, 0에 대하여 점대칭되어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코사인, 탄젠트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이러한 이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한번 여기서 한번 방정식 비슷한 형태, 간단 형태 한번 보여줄게요. 야가 만약에 y 이퀄 k라는 직선이라 칩시다. 그래 된다면 예를 들면 이게 sin x 이퀄 k라는 이제 방정식 형태가 나오거든요. 만족해주는 해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알파 하나, 여기서 베타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수선에 발을 내려 치시고, 그리고 요 모양, 자, 그 다음에 요 모양이 나오죠. 요 두 개의 도형은 뭐가 되는가 하면 요 모양과 요 모양은 합동이에요, 합동.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파이 빼기 알파로 구해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 2파이보다 길게 되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y 이퀄 k를 만나는 점들은 계속 생겨 나옵니다. 이러한 해들을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냐 하면 0에서 2파이를 벗어난 범위에서 해를 찾는 거. 물론 음수 쪽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삼각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고 오늘 해야 될 삼각 방정식의 해는 일반해입니다. 그래서 일반해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런 해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있는 해. 2파이에다가 뭘 더했다? 알파를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해의 값도 구하고, 부등식은 어차피 부등호 관계 따져가지고 직선 아래쪽이 있느냐 위쪽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의 범위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법은 결국에는 뭐를 이용해서 푼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해의 값의 범위와 값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더 설명해 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 베타의 합은 어떻게 나와요?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다가 베타 자리에 파이 빼기 알파 집어넣으니까 파이죠. 그래서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근들의 합, 방정식의 근들의 합이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파이를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주기 함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삼각함수에서, 파이를 넘는가. 만약에 x가 파이보다는 큰 각에 대해서는, 또는 이 x가 방정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등식의 해의 범위의 기준값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 해가, x가 이 파이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음의 각으로 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특별하게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 삼각함수에서 깔려져 있는 그 밑바탕의 내용이 뭐냐면 파이를 넘는 각, 즉 180도를 넘는 각에 대한 이 표현은 가급적이면은 음의 각으로 재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의 각으로 재면 틀립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맞는 표현이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뭐가 맞다? 음의 각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이제부터 상하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상하방정식과 부등식 관련한 내용 설명은 예를 통해서 사례별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일반해의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까지 모두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수업 후 복습하면서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작하겠는데, 선생님은 상과 방정식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부등식은 방정식에서 부등호 차이만 있지 모든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부등식 관련 내용은 설명은 방정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만나는 교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직선보다 y = k라는 직선보다 위쪽이 있느냐 아래쪽이 있느냐 그걸 만족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결국에는 방정식을 푸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면 부등식은 그대로 이어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부등식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부등식은 상관부등식은 일반해의 부등식 해의 범위가 아니라 특수해, 즉 0에서 2파이 사이 범위 안에서 있는 해의 범위만 찾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방정식보다는 일반해에 따르는 상관방정식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상관방정식의 해법은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래프와 대칭성 이 두 가지만 이용을 해서 해결하면 활용해서 하면 모든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in x =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 봅시다. 어떻게 구할 것인지. 자, 첫 번째 y = sin x, 앞에서 얘기했죠. y = sin x의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의 sin x = 2분의 1을 만족해주는 특수해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똑같이 점선 요렇게 그리고요. 여기는 2파이, 요거는 파이, 요거는 2분의 파이. 요 점선은 2분의 3파입니다. 똑같이 사인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래놓고는 이제 y = 2분의 1이라는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물론 이쪽 편에도 더 있지만 일단은 0에서 2파이까지로만 한정시켜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특수에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특수에 하나 나옵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 부분은 뭐다? 합동입니다. 도형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in x가 2분의 1인 1차 부분의 가격의 크기 얼마입니까? 당연히 30도, 다시 말해서 6분의 파이죠. 그럼 베타는 뭐예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로서 얼마 나오는가 하면 6분의 5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파 이꼴 하나 6분의 파이 나왔고 베타라는 하나의 특수해 6분의 5파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일반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똑같겠죠. 저는 2파이 더해주고요. 각각에다가 그 다음에 또 4파이 더해주고 이래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에 x =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또 다른 하나는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래 적으면 이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적었다 해서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수점 평가에 답을 뭐 이런 문제 똑같이 냈는데 학생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다. 맞습니다.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수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두 가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야를 한 가지로 수학적 수식 관계로서 둘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게 더 적절한 올바른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로 둘 수 있는지 이 두 개를 하나의 표기 방식으로 둘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6분의 5파이 원래 어떻게 나왔어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였죠.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이쪽에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2n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또 다른 하나는 2n 플러스 1파이 빼기 6분의 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적을게요. L에다가 0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나옵니까? 6분의 파이 하나, 또 다른 하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파이 빼기네요. 자, N에다가 1 넣어두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또 다른 하나는요?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나오죠. 뭐 하나 더 적으면 좋겠지만은, 뭐 말로 할게요. 그냥 N에다 2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이 자리는 이제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하는 5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 나오니까 잘 보면 얘는 0 곱하기 파이 플러스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x를 n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굳이 뭐 짝수를 호수를 나눌 필요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이게 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언제 홀수일 때. 누가 n이 홀수일 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그래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굳이 두 가지 표현 없이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올바른 표기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6분의 파이는 이제 특수해를 말합니다. 특수각. 특수각은 사실은 구해보니까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절대값이 더 적은 거. 절대가 왜 필요합니까? 파이를 넘는 각이 특수해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들면 음의 각으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적은 각을 이 자리에 가져오는 거예요.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시키면 이래 됩니다. 이제 적을게요. sin x 이꼴 a를 만족해주는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에는 이 a 값을 만족해주는 이 특수각을 구합니다. 얘를 이제 sin 알파라고. 이 알파가 두 개 사지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두 개를 한다면 얘는 뭐다? 절대값이 더 적은 각이다. 그죠? 이래 둔다면 결국에는 일반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x는 n파이 플러스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알파 요래 적는다 이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서 우리는 sin x 이꼴 a라는 삼각 방정식 일반의 이 표기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사인만으로 지금 예를 들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뭐 이 이야기가 뭐 코사인 탄젠트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각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순서는 뭐냐? 명심하세요. 첫 번째 특수해를 먼저 구해라. 0에서 2파이 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수해를 가지고 해서 일반 각의 표현 방식대로 2n파이를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 표현을 가능하면 한 가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일반의 공식이라 한다. 사인 함수, 사인에 관한 삼각 방정식에서 일반의 표현을 이렇게 적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사인 함수를 가죠. 코사인 x 이꼴 똑같이 2분의 1을 가죠. 야의 또 일반해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이야기했죠. 첫 번째, 무조건 특수해를 구하세요. 0에서 2파이. 그때 여기서 2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코사인 함수의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가 0에서 2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똑같이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점선 꺾게 그냥 이렇게 실선 꺼버릴게요.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파예요. 그냥 꺼버리면 이거 파이. 여러분 이거 점선 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2분의 3파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지죠. 이렇게. 자, 이번엔 또 y 이꼴 2분의 1 직선 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제 베타라는 해가 하나 나오잖아요. 똑같이 말하지만 요 도형 합동입니다. 자, 그래서 1사분면에서의 해는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죠. 그 다음 이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3파이에서 자, 요 밑변의 길이 같습니다. 요 길이가 보이나요? 요 길이가 3분의 파이지, 요 길이는 3분의 파이 아니에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 나오는가 하면 3분의 5파이 나옵니다. 각도를 말한다면 300도죠, 300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톡수에는 알파가 하나가 3분의 파이고 또 다른 하나가 얼마다? 3분의 5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의 각으로서 표현하는 게 올바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3분의 파이,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일반에 표현합니다. 바로 할게요. x는 얼마다? 각각에다 2n 파이 붙이세요. 야는 2n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다. 이걸 그냥 한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 우리 뭐 있습니까? 수학적 기호적으로 약속. 복호동순이 있죠?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복호동순을 써가지고 한 가지 식의 표현이 가능하더라, 일반애가. 자, 그래서 똑같이 할게요. 코사인 x 이꼴 a를 만족해주는 이 방정식의 일반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a를 만족해주는 특수예로서 절대값이 작은 하나의 값이 뭐다? 알파라고 하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코사인 관련된 삼각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구한다?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옆에도 보이죠? 이렇게 합니다. 위에 사인 함수 앞에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뭐 할까요? 이제 좀 지울까요? 좀?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좀. 자, 이번에는 이제 탄젠트 함수의, 탐젠트에 관한 삼각 방정식의 일반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싹 다 지우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탄젠트 x 이꼴 편리상 1로 합시다. 1을 만족해주는 삼각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자, 이 특수해를 구할 때 앞에서 사인, 코사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존되는 한 주기 범위에서만 구했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탄젠트 함수의 기존되는 한 주기 범위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점선을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특수해가. 이렇게. 여기 1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 두 개예요. 특수해는. 왜? 특수해 범위는 0에서 2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y가 탄젠트 x에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지만, 특수해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경우는 기준되는 한 주기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0에서 2파이까지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해를 구해놓고 출발해야 돼요.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장선 꺼가지고 이제 2파이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요게 2분의 3파이. 요게 2파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또 내려오죠. 그럼 얘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0에서 2파이 사이에서는 이제 y 꼴 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 나오죠. 이렇게 하나. 자, 그럼 요거는 이제 4분의 파이고요. 여기서는 파이에다가 여기 베타입니다.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돼 있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5파이죠. 그래서 똑같이 특수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지금? 일반에는. 무조건 2n파이 붙여라.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하고 2n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야는 오메가하고 재는 게 좋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제 하나의 표현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4분의 5파이는 방금 했듯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쓰면 4분의 파이 다른 각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각으로 재지는 않고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표기해서 야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자. 즉, x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2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또는 2n 플러스 1 갈로 닫고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나오죠. 그러면 0 넣으면 0 더하기 4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5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x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사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플러스가 아니라 n의 값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탄젠트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경우 적을게요. 탄젠트 x 이꼴 a를 만족해주는 이 특수각이 하나가 탄젠트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로 한다면 그때의 탄젠트 방정식 관련된 삼각 방정식의 일반의 표현은 x 이꼴 n파이 플러스 알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듯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일반의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 요거는 이제 이 방식 풀면 똑같이 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일단은 마지막 설명 한 개, 방에 관련된 하나 예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 1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sin x 이꼴 이번에는 1이라는 일반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는 바로 할게요. 그냥 톡식 먼저 구합니다. 톡식 구하면 이제 뭐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그릴게요. 이제 sin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파이까지. 요게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여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y 이꼴 1이라는 직선이. 그러니까 톡수의 x는 하나 얼마입니까? 요게 알파가 하나가 2분의 파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일반의 공식 이제 배웠으니까 일반에 어떻게 받았어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x 이꼴 어떻게 해라?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n이 0일 때 x 얼마 나옵니까? 2분의 파이예요. n이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x는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라서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n을 두 개, 그러니까 n은 다르지만은 값은 똑같이 나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n의 값에 따라서 한 개씩, 해들도 한 개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것처럼 n의 값이 달라도 이렇게 해가 중복되어져 표현되어집니다. 물론, 어떤 n을 집어넣으니까 실제로 이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해가 아닌 게 여기에 나오더라 하면 이 식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어서 해가 나오다는 거예요, 표기가. 그러니까 표기적으로는 어떻다? 이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얘는 그냥 이래 적어요. x 이꼴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앞에서 우리가 삼각방정식의 일반해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선생님이? 특수해가 두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 각각의 일반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두 개로 적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식 표현을 하나의 식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더 올바른 표기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을 이 해의 식이다, 해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특수해가 한 개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런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일반 해, 즉 일반 가계 표현 방식인 EN파이만 붙이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 일반 해는 사실 특수해가 두 개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씩의 표현을 가진다. 그런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한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한어로 표현을 하자는 게 일반해의 표기 방법이고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해가 한 개가 나오면 그냥 나는 EN파이만 붙였는 것이 일반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4번처럼 특수해가 한 개만 나오는데도 공식을 대입하려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한다면 얘는 그냥 EN파이만 붙이면 된다. 이런 거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활용해 주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삼각방정식 관련 4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각각의 일반해 형태를 구성해 보면서 그 일반화된 이 형태, 즉 공식으로의 표현도 시급해 보았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전 화면에 있었죠. 그죠? 또는 여러분 교과서라고 본다면 124페이지에 있는 삼각 방정식의 일반의 공식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일반의 표현은 절대적, 즉 딱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특수해가 두 개 나올 때의 일반해를 각각 두 개로 표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형태로서 해를 취급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표현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방금 설명했듯이 sin x equal 1의 경우 특수해가 한 개 나올 경우에는 일반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요. 일반 가계 표현 방식인 그냥 EM파이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점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삼각 부등식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설명했듯이 이 삼각 방정식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에 0에서 2파이까지만 취급하거든요. 교과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설명, 방정식에 대한 설명 다 이해됐으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또 내용도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살펴보고 문제와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4번 다 동일한 이야기 수준입니다. 특히 문제 4번 이런 거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뭡니까? 판별식 하면 되겠죠?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y sin x와 y cos x 두 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위쪽 아래쪽 따져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게 다고요. 밑에 있는 예제 5번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과제에 대한 소개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교과서 125페이지 문제 1번, 127페이지 문제 3번, 127페이지 문제 5번입니다. 자, 잘 풀어보시고 오늘 배우는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좀 풀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